오늘은 환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환율 고공행진, 그리고 수입 물가의 구조적 상승,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 정책이 왜 꼼짝 못하는 상황인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 그리고 급락했다, 그로 인해서 물가가 출렁인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 국면에 진입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왜 불안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가장 중요한 데이터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 수입 물가 상승이 국제 유가 때문이 아니라 환율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국제 유가는 하락 안정화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수입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보여드렸듯이 환율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가격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적 리스크를 드러내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먼저 이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재를 보시면 국제 가격 영향이 가장 큰 재료가 원자재이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10월, 11월, 12월을 보면 약 마이너스 8% 하락, 그리고 마이너스 5.8% 하락, 그리고 마이너스 8% 하락입니다. 원유나 광물 등 달러 기준 국제 가격은 하락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중간재를 한번 보시면 전월 대비 상승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재가 10월 3.7% 상승, 11월 2.5% 상승, 12월 1% 상승,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금속 제품도 한번 보면 10월 5.6% 상승, 11월 2.9% 상승, 12월 3.8% 상승. 이 품목들의 공통점은 달러 결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환율 변동이 워낙 가격에 바로 반영됨을 전월 대비로 알 수 있고요. 2025년 하반기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몇 달간 전월 대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수입 물가 상승이 가격 요인보다는 환율 요인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환율 상승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원유, 가스 같은 에너지,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중간재, 그리고 자본재와 일부 소비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입 단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 현상은 수요가 좋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전형적인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마진 압박이 심해집니다. 결국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고요. 기업들은 투자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고, 결국 실질 구매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 그리고 수입이 상당히 많은 국가입니다. 모두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전월 대비 수입 물가가 상승했으면 당연히 수출 물가도 같은 기간 동안 상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출 물가도 오르니까 당연히 기업들에겐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출 물가 상승이 기술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환율 효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러 기준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원화 약세 덕분에 원화 환산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환율이 계속적으로 더 오르지 않는 이상, 1,500원, 1,600원 이상 가지 않는 이상 수출 채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에 의존한 수출 개선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율 차트를 길게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나 이것보다 이 환율이 정상처럼 굳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사항을 더 걱정합니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작년 국가 계엄령 사태만큼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1,400원만 넘어도 환율이 국가적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어떤 댓글에서는 이런 현상을 다 이자 부스요, 허경환 유행어를 따라서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웃겼지만 슬픈 상황입니다. 어떻게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입 싹 닫고 말을 바꾸나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이상이 고정적으로 몇 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길어질 때 생기는 문제는 정말 명확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수입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이 되고요. 기업의 원가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물가는 다시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고 원자재 수입 비중도 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고환율은 구조적 물가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불안한 환율과 집값으로 인해서 동결을 유지하고 있고요.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 약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킵니다. 원화 약세가 되면 다시 또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하게 되니까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금리를 내릴수록 물가와 환율이 더 불안해지는 구조입니다.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환율과 물가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고 미국이 금리 내릴 때까지 버티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다른 물가든 뭐든 다 포기하고 오로지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가격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때 하지 않고 미국이 금리 내릴 때 누구보다 더 빠르게 따라 내리면서 이런 사태를 만든 거죠. 결국 이창용 하는 총재는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금리 내리고 현재 동결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사실상 기득권층만을 위한 사람이었고 서민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자는 더 부자를 만들어줬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강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 5,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코스닥도 다시 1,000포인트를 탈환하면서 저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체감 온도가 확 다를 수 있습니다. 고환율은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가하고 물가 부담을 주면서 실질 성장 기대를 하락시키고요. 계속적인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유동성을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성장 기대감보다는 환율 리스크가 더 큰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일부 대형주 말고는 정말 답답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경기가 아니라 환율이 만든 물가와 정책의 발목 잡힌 현상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 움직임이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